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유지 1번 문제인데요. 네,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죠. 네, 기억 보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이다.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 보기 같은데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라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을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니은 생물계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대멸종으로 생각해보면 고생대 때 크게 3번, 중생대 때 1번, 신생대 때 1번 그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눠봤기 때문에 네,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기억 틀렸죠. 네. 지금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시대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컸다. 아니죠. 성캄브리아 시대 때 생물 다양성이 가장 적었습니다.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성캄브리아 시대가 다양성이 제일 작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고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최초의 육상 생물은 A시기 이전에 탄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A시기 이전을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죠. 성캄브리아 시대는 육상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오존층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외선이 그대로 네,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상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육상생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고생대 때부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비시기에 판게아가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비시기에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판게아가 존재를 했고요. 중생대 때부터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지금 시시기에 공룡이 멸종하였다. 시시기를 보면은 현재 중생대 말기가 되겠죠. 네, 시시기 중생대 말기에 공룡이 멸종되었다라는 것은 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 나, 다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고 있는 그림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판게아가 존재했던 이 다가 바로 고생대가 될 거고요.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한 이 가가 중생대,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과 흡사한 나가 신생대가 되겠죠. 찾으셨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다, 가, 나, 이다. 맞나요? 다, 가, 나, 아, 네, 맞네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공룡의 멸종은 다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룡은 중생대 말기에 운석 충돌설 이 가장 유력한데 네, 중생대 말기에 멸종을 했죠. 근데 다음은 지금 고생대이기 때문에 이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대륙을 이동시킨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이 단원의 지구 시스템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지구 내부 에너지가 판의 이동으로 대륙을 이동시켰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질 시대를 이렇게 생물의 수를 가지고 대표적인 대멸종 시기, 이 대멸종을 가지고 구분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다.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Y축이 감소한 생물의 수, 이건 개체 수가 아니라 종의 수예요. 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고생대 말, 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유는 생물의 수는 지질시대 초기보다 말기에 많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초기보다 말기에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는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생물 대멸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고생대 때부터 현재까지 총 5번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이죠.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이거를 옳게 나열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사실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굉장히 스토리텔링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구는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산소가 있고 섬칸부리아 때 남세균이 광합성을 쭉 해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알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먼저 나와야지만 가나 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캐치했을 거예요. 그럼 다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를 보면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하였다. 맞아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남세균이 광합성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올라가서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한 겁니다. 섬칸부리아 때 이후에요. 이게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면 판게아가 분리되어 대서양에 형성되었다. 판게아가 분리. 고생대 때는 판게아가 존재했지만 분리는 중생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3번. 그 다음 마지막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은 인류는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신생대죠. 그래서 신생대. 마지막. 자, 먼저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요거는 섬칸부리아. 요거는 섬칸부리아대 이후.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중생대. 4번은 신생대이니까 옳게 나열하면은 다, 나, 라, 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을 가지고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삼엽충이 나와야죠.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때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때. 왜 공룡책 많이 보면은 공룡이 이렇게 암모나이트를 잡아먹는 그런 글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암모나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생대라는 걸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거는 어류는 고생대 때부터 중생대까지 쭉 살았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B가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생물계에서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아니죠. 무척추동물이 먼저 출현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섬칸부리아 때 때는 다세포 생물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해파리를 생각해봐도 되고, 해파리는 척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보다 먼저 출현했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공룡이 멸종한 시기는 A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라면 여기가 암모나이트가 존재했던 중생대 말기가 되겠고, 그럼 여기 A시대 때 공룡이 멸종한 게 맞습니다. 디귿,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는 B이다. 아까 방금 찾았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편의 변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변이가 뭐죠, 여러분? 변이는 같은 종 암에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죠. 나랑 무당벌레랑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같은 종 안에서 뭐 공유랑 저랑 같은 사람이지만 형질이 다르잖아요. 그게 변이에요. 맞죠? 근데 그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두 번째는 유성생식.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준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돼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성생식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짝지으면 되겠네요. 자,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돌연적으로 변이가 생긴 거. 그럼 가가 돌연 변이가 되는 거고요.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돼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이게 유성생식이죠. 무성생식은 다양하게 조합되지 않고 마치 부모와 자손이 복사 붙여넣기처럼 똑같습니다. 다양한 조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건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가는 돌연변이, 나는 유성생식,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요, 딱정벌레가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원래는 붉은색 유전자를 가진 딱정벌레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연적으로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딱정벌레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돌연변이 문제라는 거는 금방 캐치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기억, 딱정벌레 무리에서 DNA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억은 맞는 곡이고요. 니은, 초록색 유전자는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저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초록색 딱정벌레 출현으로 딱정벌레 무리의 변이가 감소했다. 변이가 감소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왜냐면 원래 이 초록색 친구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붉은색이었지만, 붉은색으로 한 종류였겠지만 초록색으로 나옴으로 인해 변이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선택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먼저 그림을 보게 되면 핀치 조상 집단을 보게 되면 부리가 매우 다양해요. 뭐 날카로운 것도 있고 뭉툭한 것도 있고 참새처럼 귀여운 부리를 가진 조상도 있어요. 근데 이 핀치새가 환경에 맞게 이렇게 두 섬에 나눠서 살게 되었더니 A새 같은 경우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부리가 형성이 됐고, B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고 짧은 이런 부리를 가지게 됐네요. 보기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 핀치 조상 집단의 개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면 똑같은 부리 모양을 가져야 하지만 조상 집단을 보면 부리가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모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개체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길고 뾰족한 거는 A가 그렇지만 B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A의 진화 과정에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생존율이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개체들에 비해 높았다. 네, 사실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환경에 맞게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A섬에 있는 핀치 같은 경우는 뭐 곤충을 먹는다거나 혹은 선인장을 먹는다거나 그런 먹이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선인장이 많다, 뭐 곤충이 많다. 그럴 때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리가 더 유리한 거겠고, B 같은 경우는 씨앗, 뭐 호두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먹기에 아주 좋은 부리를 가진 핀치가 된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이 되었다. 뾰족한? 같이 높았다. 그렇죠. 높았으니까 자연 선택돼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분명히 이제 문제를 읽고 왔을 거고, 그쵸?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내가 잠깐 뺐다가 다시 가릴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죠? 노란색이 잘 보이나요? 빨간색이 잘 보이나요? 빨간색이 잘 보이죠? 그쵸? 이게 자연선택이라는 거죠. 자연선택은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건데, 지금 이 노란색 배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즉 환경에 적합한 초콜릿 혹은 세균은 누가 될까요? 노란색 배경에는 노란색이 안 보이고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검은색이 잘 보이죠? 그럼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노란색 초콜릿, 즉 노란색 항생제 내성 세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노란색 초콜릿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11번 문제는 이제 사람과 앵무와 유럽 정원 달팽이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래요. 자, 먼저 처음 첫 줄 읽어보면 사람마다 나랑 공유 혹은 나랑 다른 선생님마다 피부색의 차이가 있다 혹은 얼굴이 다르다, 형질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같은 종 안에서 형질이 다양한 것, 변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앵무는 객체마다 이 앵무와 이 앵무 같은 종 안에서 깃털색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변이 혹은 유전적 다양성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줄, 유럽 정원 달팽이는 객체마다 이 달팽이와 이 달팽이마다 무늬, 색깔, 나선 방향의 차이가 있다. 네, 같은 설명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에서 뭐 변이나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기억, 변이의 예의다. 네, 맞고요. 니은, 생물의 진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니죠. 변이는요, 진화를 촉진하죠. 억제하지 않아요. 변이, 형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생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절대 억제하지 않아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같은 생물 종의 객체 간에 유전되는 형질의 차이이다. 그쵸? 같은 생물 종. 개랑 고양이가 아니라 이 개와 이 개. 같은 생물 종 안에서 형질의 차이.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림을 먼저 보면요. 이 기억 같은 상황을 보면 기억은 원래 이 라지 A와 스몰 a 다양한 형질의 나방이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몰 a가 점차 사라졌고, 즉 자연 선택에서 도태된 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라지 a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선택에 대한 그림이 되고요. 니은을 보게 되면 원래는 스몰 a만 존재를 했다가 갑자기 돌연적으로 라지 a가 나온 상황. 그래서 니은은 돌연변이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중에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중에 이 표와 관련 깊은 요인은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검은색 나방은 밝은 숲에서 6%만 재포획됐고, 즉 6%만이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흰색 나방은 13%만 재포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밝은 숲에서는 흰색 나방이 조금 더 환경에 유리하게 적응했다는 소리고, 어두운 숲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훨씬 더 재포획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두운 숲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더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이라기보다 자연 선택, 즉 기억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A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보다 라지 A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보다 스몰 A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이 유리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스몰 A와 라지 A를 비교했을 때 라지 A가 더 많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아니죠. 형질보다 요게 스몰 A가 되고요. 요게 라지 A가 되는 거죠. 라지 A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인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니은에서 라지 A는 DNA의 변화가 일어나 만들어졌다. 갑작스럽게 돌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돌연변이는 DNA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의 정의를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학생 A를 보면 세균은 생물 다양성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균도 생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균도 생물 다양성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틀렸고요. 학생 B는 생물조의 다양함뿐 아니라 변이와 생태계의 다양함도 포함돼. 그럼요. 이 생물이 다양하기 위해서는 변이도 생태계도 그 살아있는 환경도 모두 다 다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생 B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학생 C는 생물이 진화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 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이 진화하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를 보면 B, C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즉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가를 먼저 보게 되면 숲이 나와 있죠. 숲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기보다 이제 뭐 계곡도 있을 거고 뭐 초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나를 보면 나는 지금 뭐가 있죠? 뭐 토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곰도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토끼라기보다 토끼도 있고 곰도 있고 다른 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종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달을 보게 되면 토끼죠. 같은 종 아니지, 같은 한 종이지만 여기 보면 갈색 토끼도 있네요. 그리고 유전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염색체 그림이 나왔는데 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가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돌연변이는 달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아까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딱정벌레를 봐도 붉은색만 있었지만 초록색이 생김으로 해서 유전적 다양성, 즉 변이가 많이 생기는. 네. 그래서 니은은 달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가나 다 중에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의 다양함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토끼 아니겠죠? 토끼, 곰, 여우 아니죠? 나와 다는 생물과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 보이는 가,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나라고 했으니까 네, 다로 바꿔주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씨 없는 바나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쓰는 비유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가 품종이 하나예요. 품종이 하나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기보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정 질병에 면역이 되어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상에 이 바나나, 이 병을 그냥 바나나 병이라고 할게요. 이 바나나 병에 걸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나나는 다 멸종합니다. 그래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적은 것을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보존해야 하는 그런 방안 혹은 뭐죠? 혹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면 강화도 남단은 매년 15,000에서 3만 개체의 도요새와 물대새 및 일반 개체 이상의 오리, 기러기 등 희귀 조류들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뭐 물대새가 한 종만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는 종 다양성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냥 한 가지 종이 많다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도요새도 있고 물대새도 있고 오리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기억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을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여기까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양식장 개발이나 불법 포획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정, 나라에서 세운 이렇게 공원을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좋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아까 봤던 기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 조류의 종을 말하는 거니까 종 다양성이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그렇죠. 불법 포획이나 양식장 개발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은 국립공원 지정은 국가적 방안에 해당한다. 그렇죠. 왜냐면 국립공원은 나라에서 세운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방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먼저 지문을 읽어보면요. 이 지역에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여름에는 눈이 오는 산봉우리와 숲, 황야, 협곡, 온천, 대초원 엄청나게 많죠. 뭐가 많아요? 종이 많다기보다 환경, 즉 생태계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여기는 생태계 다양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어떤 또 니은은 곰, 여우, 사슴, 영양, 물소 참 많은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생태계 다양성의 예의가 그렇죠. 많으니까 살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의 예의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 형질이 많은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곰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슴도 있고 여러 종이 사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이 맞는 보기이므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이 지역은 별을 제외하는 논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죠. 정확히 논에는 몇 종의 생물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종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디귿은 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계 먹이사슬이라기보다 먹이의 관계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을 보게 되면 종이 굉장히 많죠. 풀도 있고 맷돌도 있고 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종이 많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들쥐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부엉이 죽나요? 죽지 않죠. 왜요? 부엉이는 토끼 먹어도 되고 개구리를 먹어도 되고,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할 위기가 적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먹이 관계의 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먹이가 적어진다면 포식자는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될 거고, 포식자가 많아진다면 피식자는 개체수가 점점점 감소할 거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맞는 보기겠죠. 니은, 이 생태계에서 들쥐가 사라지면 뱀과 부엉이가 연속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들쥐가 없어지게 된다면 뱀은 토끼 먹어도 되고 개구리를 먹어도 되고, 그렇죠? 또 뭐 있죠? 들쥐는 뱀, 부엉이, 아까
알다시피 토끼 먹어도 되고 개구리 먹어도 되고. 네. 사라질 가능성이 아유 낮네요. 낮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지금 최종 소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만약에 이 최종 소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면 개구리, 들쥐, 뱀의 개체수가 많아질 거고, 그럼 토끼나 풀, 메뚜기의 개체수, 즉 피식자의 개체수가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보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고생대 이후에 이제 평균 기온 변화를 가지고 이제 보기를 보고 유추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면 Y축은 기온이에요. 기온.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 다음에 신생대 전기까지는 대체로 온난했다가 신생대 후기부터 기온이 굉장히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상호의 분포 범위는 고생대 중기보다 말기에 확장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생대 중기를 보게 되면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말기를 보게 되면 기온이 굉장히 낮고요. 기온이 낮아졌다는 것은 상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바다의 수온도 떨어졌을 거고, 확장이라기보다 분포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중생대에는 빙하의 분포 범위가 저미도로 확장되었다 라고 했는데, 중생대는요 지질시대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온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미도로 확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신생대 전기보다 후기에 더 낮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보기입니다. 왜냐면 이 바다라는 거는 온도가 높다면 그만큼 열에 의해서 팽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팽창에 의해 해수면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기죠. 그럼 후기는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신생대 전기보다 후기에 더 낮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 세균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요. 항생제 내성 세균은 우리가 배웠던 돌연변이랑 자연선택이 모두 적용된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세균 A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세균 B가 출현하게 됩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럼 기억은 자연선택보다는 돌연변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없다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A, B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A는 항생제에 내성이 없어서 죽게 되고, 결국은 항생제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성을 가진 세균 B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상황, 즉 자연 선택이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보기 기억을 보면요, B는 돌연변이 세균을 말하는 거네요. 돌연변이 세균은 기억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유전자를 가진다. 네,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과정에서 A보다 B가 환경에 더 잘 적응했다. 그렇죠. 결과를 보니까 A보다는 B가 적응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자연 선택은 기억 과정에서 변이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이다. 굉장히 그럴싸한 보기지만 사실은 기억을 보면은 자연 선택보다는 돌연변이에 조금 더 적합한
적합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아니고 돌연변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감자가 주인공으로 나왔지만 아까 우리 전에 풀었던 바나나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문을 살펴보면 1850년대 아일랜드에서는 한파와 더불어 경작하던 대부분의 감자가 감자잎 마름 병, 뭐 감자잎이 마르는 병인가 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썩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처음 수입되었을 때 이 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었으며 경작지의 모든 감자가 유전적으로 동일했다. 이걸 보면은 뭘 떠올리시나요?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아니죠. 종다양성은 감자, 고구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벼. 종이 다양한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유전자만 하나. 즉 다시 말하면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유전적 다양성, 즉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보기니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화석을 가지고 이 화석의 이름은 무엇이며 살았던 지질시대 그리고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제일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그림을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는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은 딱 두 종류가 있죠. 에디아카르 동물군이랑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렇죠? 이 그림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의 퇴적물, 물질대사 퇴적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을 보게 되면 삼엽충이네요. 삼엽충은 지질시대가 고생대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 고생대. 그리고 디귿을 보게 되면 디귿은 공룡 발자국이죠. 공룡은 중생대 때 아주 잘 살았던 공룡 발자국 맞죠? 중생대 맞죠? 가장 번창했던 시대가 중생대. 그리고 환경도 적으라고 했잖아요. 삼엽충 같은 경우는 해양에서 바닷속에서 많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공룡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니은은 고생대 해양, 디귿은 중생대 육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제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최초의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는 산소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소가 존재하지 못했는데 광합성 생물, 즉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오존층으로 인해 자외선이 투과되지 못해서 그래서 육상식물이 출현했다고 배웠었죠. 그럼 A를 보게 되면 A는 지금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선캄브리아 때 남세균이 41억 년 동안 광합성을 계속 해주면서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돌연변이인지 자연선택인지 좀 유추가 되죠. 근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꼭 그림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 2장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붉은색, 즉 다시 말하면 한 종류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적으로 DNA의 변화로 인해 돌연 변이가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두 종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DNA의 변화 때문에 라고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만 그림은 혹은 이거 말고 다른 그림, 뭐 딱정벌레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 내성세균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은 꼭 많이 봐놓으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핀치세가 나왔으면 이제 뭐죠? 자연선택이죠. 그쵸? 자, 핀치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핀치세들은 모두 한 종의 조상 핀치로부터 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 섬에 살고 있는 핀치세들을 보니까 부리의 모양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걸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A섬과 B섬과 C섬에는 먹이의 종류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그럼 그 먹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적응한 핀치새들이 살아남았을 거고 그로 인해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자연 선택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각각 다르게 진화를 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생물 다양성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지역에는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숲도 있고 협곡도 있고 대초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비무장 시대 DMZ에는 2000여 종 81종의 멸종 위기 종 참 종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종 다양성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종 다양성. 달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그 감자예요. 혹은 바나나가 나와도 같은 걸 적어주면 되겠죠?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서 병에 취약하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전적 다양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요소,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을 적어주면 되고요. 다에 해당하는 요소는 유전적 다양성을 적고 기억이 발생한 까닭,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품종이어서 유전적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병에 대한 내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나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